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제2의 창사라는 취임 각오를 밝힌 가운데 경영난 타계 등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사용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는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두고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해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일 저녁 다채로운 공연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제3자 공모가 오늘 마감됩니다.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제3자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은 취임 당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전이 부채 200조 원을 기록한 데다 에너지 시장이 다변화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라고 판단한 건데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전기료 인상 등을 해결 방안으로 내놨지만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는가 하면 필요한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부터 줄곧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누적 적자 47조 원, 부채 200조 원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제연료의 가격 상승 등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동철 사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1kW당 25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우리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40%를 올렸는데 어떻게 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 방안도 대부분 실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 매각은 서울시의 계획을 바꿔야 되는 절차상에 조금 지연이 있고요. 또 임금 반납이라든지 성과금 반납은 노조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당장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한전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 전북 고창 등의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부처 협의 등에 2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기조 속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장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도 자산 매각도 어렵고 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 최근 김동철 사장이 몇 주 안으로 특단의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무엇보다 이를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구름 덕에 가을볕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점심 이후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내릴 수 있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우박도 떨어질 수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이 곧 끝납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가량을 더 운영할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단추인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자료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지난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만들어져 사용기한 40년에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2025년과 26년이면 수명이 끝나는데
정부는 한빛 원전 1, 2호기를 각각 10년씩 더 사용할 방침을 세우고 지난 6월부터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첫 단축격으로 한빛 원전 반경 30km에 있는 지자체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해 주민 공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빛 원전 1,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해 작성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과 검토 절차를 두고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한빛 원전이 발행한 평가서를 접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불만입니다. 평가서 자체만 수백 페이지인데다 전문 용어가 가득해 읽기조차 쉽지 않은데 10일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자력 분야는 일반인들이 거의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풀어져 있어도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내용들이라 어렵고 긴데 주민들의 관심사인 중대사고와 관련한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 등의 내용이 두세 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대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피 경로 그리고 주민 피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고요. 이에 대해 한빛 원전 측은 초안이다 보니 내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민에게 평가받기보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문서다 보니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설명자료라든지 또 요약본을 또 요약을 해가지고 요약본 등 그 주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보충 자료를 또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빛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는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5월 제출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수명을 연장할지 말지를 내년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한빛 원전 수명 연장의 첫 단추부터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때리고 수갑을 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거주지에서 3살배기 아들의 등을 때리거나 양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아버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보호 양육의 책임을 저버리고 친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개막해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매일 저녁 광주천변 행사장 일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미디어 아트 전시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광채의 레이저 쇼가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최근 중건된 휘경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현란한 빛의 향연이 올해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립니다. 불상 형상을 닮은 인공지능 로봇이 관람객의 얼굴을 관찰하고 분석한 뒤 그럴듯한 조언을 내놓습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것이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탁구채를 흔드는 세기에 따라 튕겨져 나오는 공의 속도가 달라지고 세계 지도 위에 놓인 큼직한 핏방울은 분쟁 지역을 찾아 연신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국내외 미디어 아트의 최신 경향을 한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미디어 아트는 시각을 갖다 조금 연장한 게 미디어 아트냐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확장돼서 융합형, 말하자면 융복합형 미디어 아트라서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로서 낯선 예술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는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요 무대를 지난해 3월 광주 구동에 문을 연 미디어 아트 센터, 즉 지맵 앞 광장으로 정하고 공연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려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렸습니다.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재료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견주어서 저희가 앞서 나가는 그런 지맵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나흘 동안의 축제 기간 행사장 주 무대에서는 미디어 아트와 전자 댄스 뮤직, 뮤지컬과 거리 공연 등이 만나는 콘서트가 차례대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목포항에 방치된 선박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는 물론 육상 주차장까지 방치된 선박들로 가득한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북항 인근 주차장. 차량이 아닌 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만법 위반 경고장도 붙어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듯 선박 내부는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육상에 올라와 방치돼 있는 요트에는 잡초가 가득합니다. 인근 상인이나 주민들은 육상에 올라와 있는 선박 때문에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도 전혀 못 하잖아. 정말 여기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 하고 있잖아. 장기 방치 선박 문제는 육상이 아닌 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동명동 무량장에 어선이 접안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선박에는 어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어선이 접안하는 길목에 선박을 묶어둔 채 사실상 창고 용도로 쓰는 겁니다. 필요한 장비를 실고 갔다가 필요 안 하면 거기다 퍼놨다가 한마디 말해서 우리 집으로 말하면 찬거예요. 이들 방치된 선박들 때문에 다른 선박들은 접안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기다 접안하다가 접에 사고가 나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 선주가 부딪히고 물어주라고 하면 물어주지. 장기 방치 선박들이 있던 곳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육상에 올라와 방치돼 있던 요트는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목포항 바다 위에서 사실상 창고 용도로 쓰이던 선박들 역시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치는 자진해서 치울 것을 권고하는 스티커 부착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자진 제거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박들이 다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처리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기 방치 선박들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들의 적극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정부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철 관련 업종만 입주하도록 묶여있던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당장 포스코의 신규 투자가 가능해졌고 광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도 다른 지자체보다 유리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이 광양제철소 동호안을 방문한 지 6개월 만에 광양 국가산단 활성화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230만 평 규모의 광양 국가산단이 제철 관련 업종만으로 제한됐던 규제가 풀린 겁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조성된 동호안은 1989년부터 공유수면 매립이 시작돼 2030년대 중반이면 전체 매립 공사가 끝납니다. 포스코는 빠르면 올해 안에 첨단 기술과 탄소 중립 녹색 기술 업종 등 향후 10년간 계획된 4조 4천억 원 규모의 동호안 신규 투자를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동호안 내 2차 전지, 에너지 및 수소환원 제철 관련 사업의 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인허가는 포스코에서 기 발표드린 시점에 승인권자인 광양시 및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신속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 제철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 프로젝트는 40조 원 가까운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광양 국가산단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2차 전지와 수소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광양시도 이번 규제 개혁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2차 전지 분야가 다른 지자체와 겹치는 아이템일 수 있지만
이미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단 조성이 완료된 부분이요. 특히 이제 제철소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2차 전지나 신산업을 가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발처 특구 공모 선정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하여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수건이 해결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기회발전 특구를 매개로 광양시의 미래 신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이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광주 지역 정치권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이동욱 전 기자는 5.18과 관련해 광주 사태 10대 오보 과장이라는 기사를 작성하며 소수의 선동가에 의해 벌어진 사태라고 역사를 왜곡한 당사자라면서 5.18 폄훼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한 것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도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 반헌법적 공영방송 장악 행위를 규탄한다며 KBS 이사회는 즉각 이사 재공모에 나서고 사장 선임 절차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직 지방의원 등이 포함된 광주 지역 청년 20여 명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율성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경제가 파탄난 마당에 시대를 역행하는 이념 논쟁을 꺼내 본인 정치 앞날에 이용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훈 장관은 비상식적 이념 논쟁으로 광주를 어지럽히지 말고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남에서는 전라도 천년사를 두고 시민단체와 학계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 고분군이 있는 경남에서도 합천과 남원의 옛 지명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박물관, 합천의 가야는 다라국, 전북 남원의 가야는 김운국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다라국과 김운국은 가야를 서술한 몇 안 되는 기록인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역시 세계유산에 등재된 옥전 고분군 옆 합천박물관 곳곳에도 다라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민사관 청산, 가야사 전국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런 표기가 임나 일본부설, 즉 가야는 일본의 소국이라는 친일 사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문물의 보물창고다, 왜의 유세품이다, 가야의 역사가 2000년이 아니고 1500년이다란 표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각각의 박물관 내 가야국은 임나다라고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또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다라국과 김운국을 각각 쌍책지역 가야정치체와 운봉고원 일대 가야정치체로 수정하라는 입장을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도 변경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신청 과정의 모든 문서에서 김운국, 다라국을 삭제하라. 하지만 학계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가락국기에 나온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가락국기에 나온 내용을 다 인정해라. 인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아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보름만에 왕위에 올랐다. 또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은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일 뿐 학계의 정서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폐플라스틱을 고온에 가열해 일종의 원유 상태로 되돌리는 재활용 방식은 최근 도시 유전 사업으로 각광받으며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 방법을 활용해 해마다 수만 톤 발생하는 해양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해역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2만 톤. 이 가운데 대부분이 폐그물과 어구 등 폐플라스틱류로 도내 처리가 어려워 다른 지방 업체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 수억 원이 넘는 처리비도 부담. 제주도는 날로 늘어나는 해양 폐플라스틱 처리에 대응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처리시설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거된 해양 쓰레기 가운데 폐플라스틱류만 골라내 고온으로 가열한 뒤 원유 성분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일종의 도시유전 사업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응모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 플라스틱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친환경 처리가 가능한 민자 업체를 유치해서 우리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 제주도 전체적으로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는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로 꼽혔습니다. 표선항이 인근에 있어 반경 5km 안에 항구가 위치해야 한다는 사업 조건에 부합하고 해당 마을도 최근 총회를 열어 시설 유치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선정되면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 300억 원과 1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더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투자에 나서기로 한 민간 업체는 친환경공법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고 전북 정읍과 전남 광양에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래에 우리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대수 증가 그런 점도 있고 관광 차원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번 사업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 해당 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에 새로운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인 그랜드 스타필드를 짓겠다고 제안한 신세계그룹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3자 공모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 측은 오늘 마감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3자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롯데 등 다른 유통기업들의 참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제3자 공모는 먼저 사업 의사를 밝힌 업체와 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인 2023 광주 식품대전이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광주 식품대전에는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과 해외 바이어 등 300여 개 업체들이 참여했고 광주 명품 김치관, 전통주 특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식품대전을 통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기술로 식품 산업을 육성해 푸드테크 광주를 선언하고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가을볕이 많이 뜨겁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구름만 지나겠지만 토요일인 내일은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점심 이후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지만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요란스러운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영암도 12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 9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24도로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광주의 아침 기온 지금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